안녕하세요. 사운드 마스터입니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거의 2달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역시 몸이 고생을 해야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제작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네트워크 튜닝 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설명드리면서 하고요. 네, 스피커 만들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 튜닝 그리고 마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스피커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먼저 마감을 하기 전에 튜닝부터 하겠습니다. 마감을 하고 뭐 튜닝을 해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nother day has gone. I'm still all alone. 네,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저역이 잘 나오긴 하지만 저역에 비해서 중고역대가 너무 강조돼서 좀 시끄러운 느낌인데요. 네, 우퍼와 트위터가 약간 따로 노는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전반적인 소리는 마음에 듭니다. 우퍼도 깔끔하면서 벙벙거리지 않고요. 나름 깊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중고역은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면서 또 뻗어나가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자, 그럼 1차적으로 주파수 특성을 시험하고 그래프 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래프상으로 평탄합니다. 저역도 40Hz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80Hz하고 200Hz에 살짝 딥이 있지만 원래 우퍼 특성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고역은 1kHz 이상에서 상당히 평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2kHz를 기준으로 고역대가 살짝 레벨이 높은데요. 그래서 1차로 크로스오버를 2.5K에서 3K로 올렸습니다. 고역 쪽의 콘덴서를 7.5 마이크로에서 6.8 마이크로 교체를 해줬고요. 그래도 큰 변화가 없어서 고역 쪽에 저항을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1ohm짜리 시멘트 저항을 트위터에 직렬로 연결한 결과 레벨이 조금 낮아지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소리가 좀 더 중고역대가 차분해지는 걸로 들렸습니다. 이 스피커는 2인치 트위터와 5.25인치 우퍼를 사용했는데요. 둘 다 8ohm짜리 스피커입니다. 근데 음압은 트위터가 87dB, 우퍼가 88dB라고 하는데요. 그 스펙대로라면 뭐 임피던스가 똑같고 우퍼가 오히려 더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퍼가 실제로 8ohm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테스터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트위터가 6.4ohm, 우퍼가 7.15ohm이 나오는데요. 네, 원래는 공칭 임피던스가 8ohm이면 보통 테스터기로 측정을 하면 6.3에서 6.8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퍼가 7.15ohm이면 임피던스를 치면 9ohm 내지 한 10ohm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역과 저역이 언밸런스한 현상이 나온 것 같고요. 우퍼와 트위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더 전류가 많이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위터가 더 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저항을 잘 안 쓰는데요. 아무래도 저항이 트위터에 직렬로 들어가면 음질이 좀 탁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잘 안 쓰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L패드를 이용해서 제대로 계산해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만 저항과 임피던스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저항은 직류에서 저항을 말합니다. 네, 임피던스는 교류에서 저항값을 얘기하죠. 우리가 듣는 음악 신호는 직류가 아니고 교류입니다.
음악은 주파수가 수십 헤르츠에서 수만 킬로헤르츠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스피커에서는 임피던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실제 들어오는 그 음악 신호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마구마구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피커의 임피던스를 뭐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보통 1kHz를 기준으로 측정해서 그 저항값을 공식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ohm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음악에 따라서 마구 변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기준값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8oh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테스터기로 측정한 것은 테스터기에 있는 건전지로 측정한 거니까 교류가 아니고 직류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아니고 직류 저항값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하고는 값이 살짝 다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략의 값을 알 수 있으니까 측정을 해본 겁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임피던스하고 저항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다시 원래 L패드로 다시 돌아올까요? 네, 원래 L패드는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안 되나요? 네, L패드의 원리는 레벨을 낮추면서 임피던스는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위터가 원래 8ohm으로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설계했는데요. 거기에 저항을 무조건 넣으면 임피던스가 올라가게 되죠. 임피던스가 올라가서 10ohm이 된다고 하면 8ohm으로 계산해서 정한 콘덴서나 코일 값이 또다시 틀어지게 되니까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패드를 쓰게 되면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것과 역할은 동일하지만 임피던스의 변화가 생기는 문제점을 없애고 레벨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임피던스가 변하지 않는지 L패드 값을 계산해 볼까요? 네, 영상 속의 그림은 8ohm의 EDB 감소에 30W L패드 예제입니다. 네, 저항을 원래 직렬로 연결하면 증가하고 병렬로 연결하면 감소하죠. 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또 병렬로도 연결을 해서 제로섬이 돼서 결국 저항의 변화를 없애주도록 한 L패드입니다. 네, 실제로 전체 저항값을 계산하면 신기하게 8ohm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피커 입장에서는 걸리는 전압도 작아지고 전류도 작아지니까 결국 출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네, 이제 L패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까요? 결론은 레벨을 낮추고 싶으시면 L패드를 쓰면 됩니다. 레벨을 낮추면서 원래 임피던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약간의 음질 손해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L패드를 추가한 후에 소리를 들어보실까요? 소리를 들어보시기 전에 잽싸게 마감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옆면을 라운드로 깎으려고 했는데요. 집에서 했다가는 강퇴당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저도 집에서 밥 먹고 다녀야 되니까 그냥 직각 형태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시트지 준비하시고요. 시트지 바르기 전에 프라이머라는 묽은 본드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요. 이게 있어야 시트지가 오랫도록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대나 그 휴대폰 필름 붙일 때 쓰는 그런 밀대 있죠. 그거 있으시면 좋고요. 자,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줍니다. 프라이머 바르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굳게 놔둔 다음에 손으로 만져서 약간 끈적거릴 때 시트지를 붙이시면 됩니다. 시트지는 가급적이면 한 번에 여러 면을 하는 게 좋고요. 붙일 면보다 2-3cm 정도 여유 있게 더 크게 자르셔야 되고요. 저도 시트지는 뭐 잘하는 게 아니라서요. 조금 서툽니다. 자, 남는 면을 커터칼로 바로 잘라 주시고요. 스피커 구멍은 십자로 가운데 그어준 다음에 동그랗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트지 붙이는 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뒷면에 저온 반사 포트와 바인딩 포스트를 다시 고정해 줍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트위터와 우퍼도 케이블을 연결하신 다음에 고정시켜 주시고요.
네, 시트지를 집에 남은 걸 썼더니 조금 주름진 곳도 있는데요. 뭐 밀대로 조금 밀어주면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디자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요. 스피커는 가구가 아니니까요. 모양보단 소리에 더 집중을 하고요. 그래도 이번엔 좀 신경을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뭐 미흡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흰색으로 마감하니까 상당히 깔끔하고 데스크 파이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청음을 해보실 건데요. 전반적으로 기대치보다는 소리가 좋습니다. 뭐 임피던스 때문에 좀 애를 먹었지만 저음도 깊게 내려가는 편이고 고음도 상당히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크기의 스피커를 만든 적이 있지만 이 제품의 소리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20만 원대에서 이 정도 소리 얻기는 사실 쉽지 않죠. 네, 청음에 사용한 앰프는 아이마 A07 프리미엄을 사용했고요. DAC는 아이마의 DAC A4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트 있는 음악부터 먼저 들어보시고요. Pictures of you without me. 네, 저음에 탄력 있으면서 잘 내려가 주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 곡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드라마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네, 마지막으로 아까 들으셨던 곡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패드 추가한 후에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밸런스가 좋아진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총 2달에 걸쳐서 짬나는 대로 스피커를 만들어 봤는데요. 손재주가 있으신 분은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자작하시던 분은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피커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는 컨셉으로 시작한 건데 역시 만들 때마다 느끼지만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마스터였습니다.